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봉 초음파 교실에서 초음파 공부를 하고 있는 든든한 병원의 황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초음파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100회 이상 하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강의 준비는 처음 시작하는 저 사람들이 아나토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병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랜드마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초점에 두고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나토미를 보고 스캔 프로토콜, 실제 디지즈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초음파를 할 때 췌장을 볼 때 주의하게 봐야 될 주변 구조물들에 대한 실전 4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대응 초음파 때 준비한 강의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도 자세히 봐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토미입니다. 자, 아나토미를 처음 볼 때 우리가 이제 CT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 CT에서 보면 이 간과 혈관 앞쪽에 췌장이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 할 때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초음파의 화면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눌렀다가 뗐다가 위아래 좌우 찾으면서 이 스플레닉 베인 찾는 거에 저희가 많이 주력을 하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볼 때 저희가 이런 구조물을 찾을 때 앞쪽에 리버가 있고 펑크라스가 리버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 그 옆쪽으로는 스타막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디오데눔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스플린이 보이겠는데요. 초음파에서 보면은 리버와 췌장이 있다면 이쪽에는 스타막과 스몰 바울쯤이 보일 수 있겠고 헤드 쪽에서는 디오데눔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주변 구조물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구조물만 보고 이 초음파를 봤을 때 지금 이 초음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트레이스를 하고 그려고 있는지 구분이 주변 구조물만 저희가 살펴서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게 바디와 테일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지 주변 구조물만 봐서는 구분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초음파로 췌장을 확인할 때는 주변 구조물보다 우리 혈관 구조물을 좀 더 랜드마크로 얘기를 하고 또 그쪽을 집중해서 봐서 처음부터 끝을 봤는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봤는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먼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사진을 먼저 보시면 앞쪽으로 그래서 많이 머리 쪽과 꼬리 쪽으로 내려갈 때 췌장과 바디의 테일은 오블리크하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쪽으로 췌장 바디와 테일이 좀 보일 수 있겠고 한 단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셀리아 트렁크가 나오는 셀리아 액시스 있는 부분이 나오겠고 그 아래쪽으로 SMV가 보이는 그 옆쪽으로 췌장 실질을 보이는 헤드 부위 이렇게 혈관을 구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정지 화면으로 보면 어떤 특정 화면만 더 본다면 뒤쪽엔 버테브라, 그 앞쪽으로 아올타, 옆쪽으로 IVC 그리고 SMV와 스플레닉 베인 이 혈관 구조물들을 잘 익히면서 이 초음파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본다면 이쪽이 버테브라가 되겠고 아올타, IVC, SMV와 포탈 베인에서 SMV로 내려가는 그 길 그리고 스플레닉 베인과 분지되는 부위가 스플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M의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토미를 구분할 때 주변 구조물이 스타막이 앞쪽을 가리고 있고 오른쪽으로 디오데널 벌브가 있겠으면서 뒤쪽으로 키드니가 있겠다. 이것도 예상하면서 볼 수 있겠고 실제 랜드마크로는 IVC 앞쪽으로 헤드가 있고 SMV 아래쪽으로 울시네트 프레스가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스플레닉 베인을 찾음으로써 바디와 테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 구조물들에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조물을 한 번 더 익힌다면
초음파에서 항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버테브라 앞쪽에 아오르타, 그 옆쪽으로 IVC, 스플레인 베인과 S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인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베인 한 개가 제대로 잘 보이겠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베인이 보이겠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보이겠고, 아오르타 쪽에서는 저 셀리악 트렁크와 그리고 SMA가 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셀리악 트렁크를 찾아서 그 췌장의 가장 윗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리악 트렁크부터 아래쪽 쭉 내려서 보게 되겠고, 스플레인 베인을 찾아서 이 췌장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게 췌장 실질이다라고 구분을 하게 되겠고, SMV를 기준으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다 초음파 췌장을 한번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꼭 찍는 화면을 추천을 하라면 맨 위쪽을 에피가스 툴 쪽에서 맨 위쪽에서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는 화면을 잡으면서 이쪽이 맨 위쪽이다부터 아래쪽 끝까지 쭉 내렸을 때 버테브라, 아오르타, IVC가 있으면 그쪽에 SMV가 단면으로 잘릴 텐데 그 옆쪽으로 췌장 실질이 보이고 췌장 실질이 끝나는 아래쪽까지 쭉 내린다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쪽까지 잘리게 되겠고 바디와 테일의 병변을 찾기 위해서 그 중간쯤인 스플레인 베인을 찾아서 그 위쪽에 췌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트랜스버스 뷰가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트랜스버스 뷰에서 좀 찾기 어려운 그리고 구조가 정확하게 조정되지 않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본다든지 그리고 트랜스버스 뷰에서 어떤 메스처럼 보이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롱지튜디널 뷰도 꼭 아주 중요한 뷰가 되겠습니다. 롱지튜디널 뷰를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랜드마크로 합니다. 이런 IVC가 아래쪽에 조정되는 IVC 레벨에서부터 그리고 SMV 레벨 그리고 아오르타 레벨을 잘 구분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SMV 레벨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고 IVC 레벨에서 약간 왼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SMV를 찾아서 밑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잘 보게 되겠는데 여기 SMV가 되겠고 그 앞쪽으로 리버와 스타벅이 있겠고 트랜스버스 콜론 나올 수도 있겠고 스몰 바울이 앞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벽에서 리버와 스타벅이 있겠고 트랜스버스 콜론 내지는 스몰 바울이 앞쪽으로 가릴 수 있으며 그 뒤쪽으로 SMV 레벨의 넥 부위 판크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아오르타 레벨을 조정을 하게 되면 아오르타에서 셀리악 트렁크가 나가고 그 아래쪽으로 SMA가 나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리버와 스타벅 아래쪽에 판크라스 보이게 되겠습니다. 리버가 있겠고 이쪽에 스타벅이 중간에 끼일 수도 있겠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췌장부 되겠고 이거 롱지튜드를 잘랐으니까 롱지튜드랄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주행하게 되는 스플레인 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롱지튜드 그래서 이 그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트랜스버스 뷰에서 스타막이나 스몰 바울에서 잘 가려지는 판크라스 테일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초록까지 보이는 이해를 돕고자 그 모식도를 좀 붙여보았는데요. 앞쪽에서 이 초음파를 보려고 하면 이 앞쪽에 스타막 가스나 그 스몰 바울 가스에 의해서 이 뒤쪽에 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등 뒤쪽으로 돌려서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등 뒤쪽으로 D장 쪽에서 조용을 하게 되면 이쪽 직선 방향으로 쫙 내리게 하게 되면 췌장이 그 초음파 빔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화면이 10명 하면 5명 이내에서 이렇게 잘 보이고 사실은 테일이 아주 끝부분만 좀 보이든지 부분만 보이지만은 이쪽 부분을 보기 위한 노력들로 췌장 꼬리에 있는 병변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를 한번 조용하게 보겠다고 생각하고 셀리악 트렁크에서부터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는 부분 이 위쪽을 앞으로 보겠고 밑으로 쭉 더 내리게 되면 이제 스플레인 베인 레벨이 되겠고 췌장이 슬쩍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플레인 베인 레벨에서 췌장 부분들을 잘 조용해서 보고 조금 더 SMV가 단면으로 잘리고 SMV가 밑으로 보게 되는 그 췌장의 헤드 부분을 끝까지 내려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면 셀리악 트렁크 찍는 부분과 스플레인 베인이 나오는 바디와 테일 부분을 잘 조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MV를 기준으로 옆에 실질이 끝나는 부분까지 끝까지 내려서 췌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토미를 이제 숙지하셨으면 찍어야 될 화면 몇 가지를 좀 떠올리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 변별을 좀 스크린하면서 봐야 될 텐데 크기를 봐서 처음부터 다 모든 췌장의 크기를 재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가 자주 보는 췌장보다 조금 통통하게 부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길이를 재보면서 커져 있다 안 커져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는 한 2.5cm, 내가 2cm 정도, 테일은 2.5c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췌장 초음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크레아스 덕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판크레아스는 앞쪽에 듀오데놉 가스에 의해서 헤드본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헤드의 병변을 쉽게 놓칠 수 있고 온실레이트 프로세스의 병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나쁜 병변이 생기면 그 중에 반 이상에서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이 병변을 실제 발견하지 못해도 덕트만 2mm 이하이고 잘 확인하면 그래도 그에 놓칠 확률이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덕트를 웬만하면 좀 찍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찍었으면 조금만 애매하면 크기를 한번 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덕트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쉐입은 여러 가지 쉐입이 있겠는데 이것은 바디와 테일을 조용할 때 오블리크하게 저 췌장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는데 이게 항상 오블리크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직선 방향도 있겠고 좀 꺾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췌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나 오블리크하게 올라가지 않고 끄트머리가 꺾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프로 방향을 위아래로 한번 돌려보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췌장 실질인데 췌장 실질이 리버보다 조금 더 고에코 아니면 리버와 비슷한 정도의 에코를 보일 수 있겠으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에코로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드에이지거나 좀 뚱뚱하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췌장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캔 프로토콜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위장 내 가스로 인해서 췌장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6시간, 8시간 동안 금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처음에 수파인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트랜스버스 뷰와 오블리크 뷰를 볼 수 있겠고 처음에 셀렌 트렁크를 찾는 노력에서부터 아래쪽 내리면서 스플레이 베인 그리고 아래 SMV까지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슈파인 포지션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렉트나 시팅 포지션 그리고 라이트 디큐피스를 통해서 조금 더 시야를 더 확보해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을 먹어서 위에 액체를 채워서 가스로 인해 가려지는 부분들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캔은 트랜스버스 스캔, 롱지투널 스캔, 그 바디와 테일 보기 위한 오블리크 스캔, 그 바디와 테일 오블리크 스캔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스플린을 통해서 보는 인터코스탈 스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저희가 췌장 초음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이즈이고 SMV와 스플레이 베인을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췌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최대한 올려서 셀리아 트렁크가 보이는 부분까지 본다면 바디의 가장 위쪽 부분을 보게 되겠고 그래서 셀리아 아테리, 커먼 아테리, 스플레인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조금 더 아래 방향으로 더 내린다면 SMV와 스플레이 베인 레벨이 나오겠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SMV를 단면으로 자르는 이 뷰까지 내리게 되면 바디와 온실레이트 프로세스 일부까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버스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실레이트 프로세스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롱지튜널로 바로 돌려서 헤드 쪽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올타 레벨입니다. 아올타 레벨 셀리아 트렁크와 SMA 아테리가 나오는 아올타 뷰에서 그 뷰를 찍고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버스 뷰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아올타고 이쪽이 IVC고 이쪽이 SMV입니다. 아올타 레벨에서 그것들을 찍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VC 레벨에서 찍어볼 수 있겠고 SMV 레벨에서 찍어볼 수 있겠는데 아올타 레벨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단면으로 아올타와 앞쪽에 단면으로 보이는 게 스플레이 베인이 되겠습니다. 아올타 레벨에서 스플레이 베인이 보이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췌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MV 레벨입니다. SMV 레벨에서 본다면 넥 부위와 온실레이트 프로세스 부위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옮겨서 IVC 레벨, 이 IVC 레벨을 본다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헤드 프로퍼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프로퍼 부위와 온실레이트 프로세스 부위 그리고 바디 일부 부위까지 한번 롱지튜널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널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거기서 오블리큐를 보게 됩니다. 롱지튜널 스캔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세 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처음에 초음파할 때는 롱지튜드 뷰가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한 번 더 붙여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면 IVC 레벨에서 헤드 프로를 볼 수 있겠고, 플레인 베인 뷰에서 단면으로 보이는 뷰를 롱지튜드로 자르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겠고, 길게 나오면서 오시네트 프로세스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울타 레벨에서 바디 부분을 배워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뷰와 롱지튜드 뷰에서 보지 못한, 그리고 좀 많이 스타머 가스에서 가려지거나 그리고 췌장이 위로 올라간 췌장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버스 보이지 않는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프롭을 돌리게 된다면 이 췌장의 바디와 테일 부분까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롭을 옆으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실제 해도 끝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누르고 환자를 숨 쉬게 하고 들이쉬게 해서 이 가스를 옆으로 최대한 밀어내고 바디와 테일 부분을 집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보정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뷰를 기준으로 등 뒤쪽이나 옆쪽에서 갈비뼈 사이로 대보면 그 초음파의 직선 방향으로 췌장이 꼬리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크라스 덕터입니다. 그 스플레인 베인 위에 췌장이 실질에 놓여 있겠고, 실질 사이에 에코제닉한 라인이 보이면서 이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인다면 이것이 P덕트가 되겠으며 2mm 이내가 정상 범위 되겠습니다. 실제 늘어나 보인다면 롱지튜드널 뷰로 보아서 췌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아나토미를 토대로 한번 실제 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디 부분에서 자, 실제는 이 셀리악 트렁크에서 아래쪽 내리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SMV를 기준으로 최대한 실제 끝까지 내려서 보는 도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내려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강의에서 많이 보는 아주 잘 조형된 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뚱뚱한 사람이고, 실제로 사람들 보면은 복벽에도 두껍고, 그리고 지방 폐수로 있고, 보다 보면은 스타막의 가스도 좀 있어서 아무리 꾹 눌러도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얘가 또 췌장의 하나의 숙제가 되겠는데요.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바울가스로 인한 걸 수도 있겠고, 환자의 체형이 워낙 크거나 아니면 복벽의 수술을 통해서 스카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췌장 프로브와 딱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스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이런 체형이 안 돼서 안 보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스몰 바울의 가스에 가려진 부분을 찍는다든지 트랜스펄러스 콜로에 가려진 부분을 찍어서 안 보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저희들 노력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컴프레션을 해서 위장간의 가스를 계속 치웁니다. 누르고 흔들고 하다 보면 옆으로 가스가 많이 비켜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피레이션 조절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된다면은, 저 아랫배를 쭉 내밀게 해서 크게 들이쉬게 된다면은 리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리버 음창으로 조금 더 조용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진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벽 아래쪽에 스토마 가스 때문에 아래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보인다 할 것이 아니라 혼자는 꾹 누르게 되면 스토마 가스가 어디로 뒤로 빠졌는지 꽉 눌려서 스토마가 보이는지 꽉 눌려서 같은 환자입니다. 아래쪽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숨을 크게 들이셔서 이쪽에는 지금 리버가 보이지 않는데 배를 쭉 내밀게 된다면 리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음창을 만들어서 아래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세미렉트도 잘 안 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안 보이는 경우에 또 췌장을 꼭 봐야 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뒤쪽으로 지지대를 하게 해서 세미렉트 자세를 하게 됩니다. 세미렉트 자세가 되면 리버가 아래쪽으로 쑥 나오게 돼서 조금 더 아래쪽을 조금 더 볼 수 있겠고, 이런 스타막 때문에 뒤쪽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물로 채워서 뒤쪽 스타막 아래쪽 부분까지 음창을 잘 만들어서 보는 노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모든 췌장 질환을 다 볼 수는 없겠고 대표적으로 오케토 판크라타이티스와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캔서와 그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 오케토 판크라타이티스에서는 일레우스가 심하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한 또 오케토 판크라타이티스 하더라도 초음파에서 정상으로서 보이는 경우가 30%나 되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도 판크라타이티스의 저명한 걸 보자면은 실제 우리가 보는 췌장보다 약간 저에코로 보이면서 주변에 저에코대가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로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의 아주 크기가 구조적으로 위치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췌장이 아주 작게 보이기도 하고 윤곽이 아주 불규칙하게 보이는, 그리고 췌장 실질의 이런 석회화들이 보여서 고제닉한 것들을 보일 수 있게 되고 췌장들이 아주 레귤러하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소견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판크라틱 캔서입니다. 판크라틱 캔서는 이렇게 불규칙한 경계에 아주 저에코성으로, 주로는 저에코성으로 보이는 경계 불균하게 보인다면 판크라틱 캔서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췌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췌장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권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췌장에는 초음파니까 초음파로 열심히 또 보자는 소견이 있는데요. 췌장으로 전반적으로 위아래가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잘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췌장으로 초음파로 췌장의 병을 구분해 보자는 데는 굉장히 좀 찬성하는 편이고, 또 실제로 많은 병을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의 초음파로 아주 병변을 암이다, 시스트다, 시스틱 네오플라즘이다라는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자들을 실제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 CT나 MR 등의 검사를 시행을 해서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복습하다 보면 조금 더 눈에 조금 더 익으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기에 췌장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인베이시브하고 언제든지 바로 검사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몇 가지 감별할 수 있는 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췌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스틱한 것과 솔리드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초음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앞쪽으로 실제로 아orta IVC 그리고 보면 췌장 실질에 보면은 시스트 리진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좀 확대. 그 동영상을 너무 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은 췌장 실질에 시스트가 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에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들로 췌장이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그 혈관 검열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를 띄워서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트 리즌이 있다면 처음에는 시스트 리즌에서 구분이 잘 되니까 시스트를 계속 찍을 수 있겠지만 환자가 판크라타이티스의 병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유니로쿨라하다든지 스무스 컨터를 보인다면은 이건 수조 시스트다라고 초음파만으로도 진단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플레인 베인이 되겠고, 스플레인 베인에 췌장 실질이 있어야 될 부분에 아주 저에코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보시다면 조금 더 바디를 조금 보기 위해서 좀 더 오블리크하게 틀어서 바디와 테일 쪽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스플레인 베인 위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만성 췌장염에 가까운 소변이라고 생각해서 CT를 찍었고, 실제 이 환자는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그쪽에 보이는 것은 췌장이 아니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이 그 췌장 부분을 췌장부로 빨려 들어와서 마치 만성 췌장염처럼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환자들을 저 CT를 찍어서 다시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다음에 이런 환자 본다면 롱지튜드를 돌려서 보고 환자 밀어서 보고 그리고 췌장을 가만히 조용히 본다면 스몰 바울이었으면 안에서 스물스물 움직였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답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구분 안 되는 저런 말고도 실제적으로 잘 구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스플린 이것은 실제 스플레인 베인인데 이게 지금 판가라 떴든지 스플레인 베인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플러를 띄워서 도플러 뜨는 부분과 안 뜨는 부분을 봐서 덕트가 데라테스데인지 스플레인 베인인지 구분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고 또 시스트 리즌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으나 도플러를 띄워서 에뉴리즘 구분할 부분이고 이렇게 스플레인 베인 위에 덕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올타와 스플레인 베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에코제니가 튜블러 스트레스에서 이걸 판크라의 덕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스타막의 포스티리어 월이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뭔가 스플레인 베인 위쪽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플러를 띄워보았습니다. 도플러 띄워보는 혈관 운영 아니었고 판가라 덕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렇게 주변 구조물도 익히고 혈관을 잘 익혀서 실제 보는 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도플러를 띄워보고 주변 구조물을 잘 이해해보고 프로볼 대략 한동안 지켜봄으로써 주변 구조물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헤드 부분과 뒤에 바디 테일이 스토머 가스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 사람을 세미리트로 세우고 누르고 해서 파그라데트에 이런 아주 큰 휴지한 시스트 리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큰 부분도 가스에 의해서 정상인 것처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디 테일을 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스에서 뒷부분이 좀 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먹이면 음창이 좋아지면서 바디 테일을 잘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 트랜스버스에서 잘 보이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에 물을 먹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배를 눌러보고 가스를 치울 수도 있겠지만 스플레인 뷰를 통해서 테일에 이렇게 큰 휴지한 리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약을 하면 판크라스 찾을 때는 바스큘라 스트레처라고 랜드마크로 해서 내가 위쪽을 보는지 아래쪽을 보는지 오른쪽 꽃을 보는지 왼쪽 꽃을 보는지를 바스큘라 마킹을 통해서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스캔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캔을 해보고 못 본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판크라스 리즌에 대해서 초음파로만 구분 짓고 계속 팔로우할 것이 아니라 조금의 자신이 없으면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프랙티스, 그러니까 실제 몇 가지 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췌장의 위쪽에 하이포에크한 메스 리즌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토미를 조금 잘 이해했다면 스토머과 스몰 바울이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 췌장 초음파를 처음 하신 분들이 이게 뭔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스토머과 스몰 바울이 있다는 거, 주변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겠죠. 일단 마찬가지로 바디 테일 쪽을 조금 더 스캔을 돌려서 이메스를 볼 수 있겠고 스캔을 프롭을 가만히 대고 보다 보면 스스로 막 움직입니다. 자, 스몰 바울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버가 되겠고 리버와 판크라스 사이에 뭔가 저기 하이포에코이가 아나에코이가 리즌들이 있고 중간에 약간 하이포에코이가 줄이 있습니다. 마치 림프 노드 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리판크라디 림프 노드를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췌장 초음파하면서 췌장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구조물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요. 실제 이 환자는 조금 자세히 프롭을 옆으로 돌려가면서 보다 보니까 뒤쪽, 옆쪽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리펜크라티 림프노드는 아니었고 디오데넴이 디오데넴 벌버 꽉 눌려서 바울이었고 안에 알코제네아 같은 것은 바울 가스였습니다. 이것은 비장이 되겠고 비장 부분에서
디테일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옆쪽으로 보면은 하이퍼에카인 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세서리 스플린일 수도 있겠고 임파선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액세서리 스플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나토미라고 랜드마크로 봤을 때 췌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뭐 다른 것이 없는가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보려면 주변 구조 장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도 없어요.